여러분 안녕하세요, 삐맨입니다. 오늘은 타노스가 사랑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건 물론 눈물까지 흘리는 한 이슈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슈의 이름은 더 타노스 퀘스트고 1990년 10월에 나온 코믹스로 그 유명한 인피니티 건틀릿 이슈가 나오기 약 2년 전에 출판된 책입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야기는 사람의 지식이나 생각의 범위를 상상도 할 수 없는 영역까지 넓혀서 깨달음을 주는 인피니티 웰 앞에 서 있는 타노스의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타노스는 인피니티 웰 앞에서 생각에 잠겨 있었는데 그 순간 타노스의 사랑이자 죽음 그 자체인 데스의 부하가 와서는 타노스에게 왜 아직도 당신은 세계의 인구 절반을 데스에게 바치지 않냐고 다짜고짜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타노스는 잠시 더 깊은 깨달음을 얻느라 그랬다면서 반문을 하는데 그 순간 이 둘은 데스 앞으로 순간이동이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데스의 부하는 타노스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당장 그 깨달음이 뭔지 데스마님에게 이야기를 하라고 강요합니다. 그러자 타노스는 자기는 데스의 명령에 불복종하려는 게 아니라 한 세기가 걸릴 수도 있는 은하계 안에 인구 반을 끝내버리는 일을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바로 6개의 소울잼들을 모으는 일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강력한 돌들이라고 알고 있는 타노스 이외의 인물들은 타노스에게 그 돌들이 그렇게 특별하냐고 묻는데 타노스는 이제까지는 내가 그 돌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던 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그 돌들을 갖게 되면 데스가 요구하는 그 어느 것이든 들어줄 수 있을 거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타노스는 다행히 현재 이 돌들의 소유자들은 그저 개인적인 욕심을 위해서 사용 중이기 때문에 활용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하면서 가장 먼저 소울스톤을 소유하고 있는 혼돈과 질서의 영역에 있는 인비트위너를 찾아가는 걸 시작으로 소울잼들을 하나씩 자기가 빼앗아 버리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에 동의한 데스는 타노스에게 모든 차원과 영역을 순간이동을 할 수 있는 의자 겸 우주선을 건네는데 타노스는 바로 이 의자를 타고 넥서스 오브 리얼리티라는 공간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혼돈과 질서의 신에게 벌을 받게 되어서 베리어 감옥에 갇혀있는 인비트위너, 그리고 인비트위너가 튀지 못하게 감시하는 괴물들이 있었는데 이 괴물들은 타노스를 보자마자 달려들기 시작합니다. 물론 타노스는 주먹을 사용할 필요도 없이 이 괴물들을 녹여버렸고 손쉽게 인비트위너와 마주하게 됩니다. 놀라운 점이라면 무식하기 그지없을 거라 생각했던 타노스는 싸움보다는 대화로 인비트위너를 구슬리기 시작하는데요. 자기는 데스의 보호자 역할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제는 그 여자가 아닌 인비트위너 너의 부하가 되고 싶다고 어필합니다. 그리고 부하로 들어가는 것과 함께 그 베리어 감옥에서 꺼내주겠다고 하면서 인비트위너로서는 잃을 게 없는 거래를 하자고 합니다. 물론 약간의 의심을 하고 있던 인비트위너였지만 타노스 정도의 힘으로 자신을 어떻게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한 건 물론이고 일단은 이 감옥에서 나가는 게 급선무이기 때문에 타노스의 의견에 동의하는 척을 합니다. 그리고 이 둘은 감옥의 안과 밖에서 에너지 블라스트를 발사했고 결과적으로 감옥은 부서졌지만 역시 모두가 예상했던 대로 타노스는 감옥이 부서지자마자 인비트위너를 한 주먹에 날려버립니다. 타노스의 힘이 이 정도일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인비트위너는 놀란 토끼 눈을 하고 타노스를 지켜보기만 했고 타노스는 인비트위너의 이마에 장착되어 있는 소울스톤을 빼버립니다. 그리고 유유히 사라지면서 어차피 난 이 혼돈과 질서의 차원 밖에서 온 존재이기 때문에 혼돈과 질서의 신은 나를 느낄 수가 없지만 너가 감옥에서 탈옥한 것도 모자라서 소울잼까지 빼앗긴 거는 알 테니까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하고 사라집니다. 그리고 인비트위너는 혼돈과 질서의 신에게 얻어터지게 되고 타노스는 그대로 두 번째 인피니티 스톤인 파워잼을 획득하러 떠나게 됩니다. 두 번째이자 붉은색인 파워잼은 이 당시 챔피언이라는 존재가 획득해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다행스러운 점이라면 챔피언은 이걸 이마에 장착은 했으나 정작 힘을 사용하는 법을 몰랐기 때문에 그저 뽀대용으로만 하고 다녔습니다. 문제는 챔피언은 파워잼의 힘 없이도 이미 너무 강해서 온 세상이 전쟁터인 타마라타라는 행성을 혼자서 휘젓고 다니는 중이었고 힘이라는 영역에서는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다시 놀랍게도 타노스는 이걸 머리를 굴려서 해결하려고 했고 그 결과 타노스는 챔피언을 약올리는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그리고 챔피언이 전속력으로 타노스에게 달려오자 몸 주변에 투명한 쉴드를 쳐서 막았고 더 세게 이 쉴드를 쳐서 흥분하게 만듭니다. 수차례를 때려도 이 쉴드가 박살나지 않는 걸 알게 된 챔피언은 결국 이 타마라타 행성을 다 날려버릴 기세로 날아올라서 공중에서 떨어지는 힘과 함께 타노스의 쉴드를 부숴버리려고 했는데 그렇게 온 힘을 다해 타노스에게 돌격하는 순간 타노스는 순간이동으로 피해버립니다. 당연히 풀파워로 땅을 내려친 챔피언에 의해서 타마라타 행성은 마치 거대한 운석을 맞은 것과 같이 폭발해버렸는데 이 상황에서도 챔피언은 자기가 타노스를 이겼다면서 헤헤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타노스는 자신의 의자를 타고 유유히 나타나서 이제 너는 무중력 공간에 있는 데다가 나는 능력도 없기 때문에 영원히 이 우주에 고립될 신세가 되었다면서 찌찌거리며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당황한 챔피언은 자신을 두고 가려는 타노스에게 제발 자기를 가까운 행성으로 내려달라고 하자 타노스는 파워잼을 내놓으면 그렇게 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장 파워잼을 주지 않으면 자신이 좋아하는 전투를 평생 할 수 없을 뿐더러 수백 수천 세기 동안 혼자 있어야 하는 챔피언은 결국 타노스의 거래에 응하게 되었고 이렇게 쉽게 타노스는 큰 싸움이 없이 2개의 인피니티 잼을 손에 넣게 됩니다. 이렇게 두 번째 잼을 손에 넣은 타노스는 인피니티 잼의 소유주들 중 가장 온화하며 평화를 즐기는 가드너, 즉 정원사를 만나러 갑니다. 가드너는 이름 그대로 식물을 키우고 번영시키는 것에 기쁨을 느끼는 존재인데 원래 손수 식물을 키우던 방식을 고집하다가 타임스톤을 획득한 이후 바깥 세상과 연을 끊고 타임스톤의 힘으로 식물을 순식간에 키워버리는 재미에 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타노스는 가드너는 챔피언이나 인비트위너와는 조금 다른 어려운 상대일 거라고 생각하고 대화를 시작합니다. 이번에도 놀라운 거는 타노스는 주먹보다 대화로 이야기를 풀어나갔다는 건데 심지어는 자연 경관을 감상하고 멋지다고 칭찬을 하면서 가드너를 꼬드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역시 가드너는 이 타임잼을 포기할 수 없다고 완강히 버텼고 타노스가 공격적인 태세를 취하자 곧바로 넝쿨들을 자라게 해서 타노스를 묶어버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타노스는 이미 소울스톤과 파워스톤을 소유하고 있으며 사용법까지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손쉽게 가드너의 식물 공격을 무력화시켰고 거기에 파워스톤의 본질적인 힘, 즉 다른 인피니티 잼들의 힘을 강화시키는 힘을 이용해서 역으로 가드너를 공격해버립니다. 이 공격이라는 거는 바로 덩쿨을 자라나게 하는 타임스톤의 힘을 강화시켜서 가드너가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자라나게 하는 거였는데 그 결과 가드너의 몸을 덩쿨이 파고들어서 온몸이 식물로 뚫려서 사망하게 됩니다. 가장 평온하지만 잔인했던 전투를 뒤로하고 타노스는 3개의 인피니티 잼을 들고 이제 4번째 인피니티 잼의 소유자인 콜렉터를 만나러 갈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콜렉터는 리얼리티 스톤의 소유주일 뿐만이 아니라 희귀한 생물이나 물건들을 모으는 취미가 있는 존재로 온 세상의 소식을 가장 빠르게 듣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타노스가 인피니티 잼들을 찾아다니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타노스는 콜렉터를 방문하기 전에 전화를 때려서 리얼리티 잼과 맞교환을 할 수 있을 만큼의 희귀한 생물체를 들고 갈 테니까 기다려달라고 합니다. 이에 솔깃한 콜렉터는 기다리겠다고 약속을 하고 타노스는 리얼리티 잼을 뒤로하고 스페이스 잼을 찾으러 갑니다. 그리고 타노스와 타노스의 의자는 스페이스 잼이 있는 공간으로 순간이동을 했는데 도착한 곳에는 그냥 광활한 우주만 있을 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타노스가 어디에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보이지 않는 황금빛의 존재가 타노스의 의자를 부수면서 사방팔방에서 달려들기 시작했고 이에 당황한 타노스는 우주선에 필사적으로 매달리면서 적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공격을 멈추고 나타난 적은 바로 우주적 존재 러너였습니다. 러너는 이동속도라는 영역에서는 상위권에 속하는 캐릭터였는데 스페이스 스톤을 장착한 이후로 빛보다 빨라졌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마블 유니버스 안에서 가장 빠른 존재라고 자부합니다. 그리고 타노스의 의자를 거의 무릎만 꿇을 수 있을 정도의 크기만 남겨두고 조각내 버리는데 러너는 타노스에게 목숨만은 살려줄 테니까 왜 인피니티 잼을 모으려고 하는지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그러자 타노스는 인피니티 웰을 통해서 얻게 된 지식, 즉 인피니티 잼들은 원래 하나의 존재였고 그 절대적이고 무한하며 진정한 유일신이라고 할 수 있는 존재의 힘이 담긴 인피니티 잼들을 모두 소유한 자가 천하무적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자신의 목적은 사실 천하무적이 되는 게 아니라 나의 사랑 데스에게 어울리는 남자가 되게 해줄 거라는 좀 찌질하지만 멋진 대사를 날립니다. 물론 애초에 타노스를 살려줄 마음이 없던 러너는 이제 네 말대로 내가 모든 인피니티 잼을 소유해서 힘은 물론 데스까지 가지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가만히 멈춰서 대화를 하던 러너에게 타노스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타임스톤의 힘으로 러너를 100만 살로 만들어버렸고 움직이기에는 너무나도 늙어버린 러너는 그렇게 말만 나불대다가 패배하고 맙니다. 결국 스페이스 스톤까지 얻게 된 타노스는 다시 한번 타임스톤을 이용해서 러너의 몸을 아기 몸으로 되돌려 놓은 뒤에 이 희귀한 황금 생명체를 데리고 콜렉터를 찾아갑니다. 콜렉터는 자신과 마찬가지로 우주의 위대한 존재이자 희귀한 황금 몸을 갖고 있으며 동시에 다루기도 굉장히 어려운 러너를 타노스가 아기 상태로 데려오자 눈이 뒤집혔고 흔쾌히 리얼리티 스톤과 맞바꿔주기로 합니다. 그리고 리얼리티 스톤을 가져가는 타노스에게 내가 조사를 많이 해봤는데 그 리얼리티 스톤 진짜 별 기능도 없는 보석에 불과하더라 라고 비웃습니다. 물론 모든 인피니티 잼들의 진가를 알고 있는 타노스는 이 돌은 너가 상상할 수 있는 힘의 영역을 뛰어넘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힘을 보여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리얼리티 스톤을 이용해서 방금까지 애기였던 러너를 다시 원래대로 되돌렸고, 자신을 희귀한 컬렉션으로 만들려고 한 콜렉터에게 화가 난 러너는 사라지는 타노스를 뒤로하고 콜렉터를 패기 시작합니다. 그리하여 마인드스톤을 제외한 모든 인피니티 잼을 얻은 타노스는 이제까지의 상황을 모두 지켜보고 있던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존재 그랜드마스터를 찾아갑니다. 그랜드마스터는 어떤 상황에서든 내기 게임을 좋아하는 캐릭터로 자신을 찾아온 타노스에게 순간이동 기계 위에 놓여져 있는 마인드스톤을 보여주면서, 만약 자기와 게임을 해서 이기면 이 마인드스톤은 너가 가져가도 되지만 이걸 억지로 뺏으려고 하면 자동으로 마인드스톤은 너가 접근할 수 없는 우주의 먼 공간으로 이동되면서 그 공간으로 너가 따라오지 못하게 순간이동 기계 또한 파괴된다고 경고합니다. 거기에 타노스는 지게 되면 5개의 인피니티 잼을 모두 그랜드마스터에게 줘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봐도 불리한 게임인데, 타노스는 순순히 게임에 임하게 됩니다. 참고로 이 게임은 사용자가 테이블 앞에 앉아서 헤드셋을 착용하면 자신과 똑같은 아바타가 나타나서 갑옷을 입고 전투를 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룰 같은 거는 없고 그냥 서로의 아바타가 죽을 때까지 싸우면 되는 건데, 마치 둘이 공정한 경기에서 빠등빠등하게 싸우는 것 같지만 사실은 게임에 미친듯이 집착하는 그랜드마스터가 사전에 타노스의 갑옷에 조작을 가해놨습니다. 그래서 싸움 도중에 갑작스럽게 타노스는 갑옷 바깥으로 튀어나온 거대 곰팡이들에 의해서 신체가 돌처럼 굳어버렸고, 이에 그랜드마스터가 낄낄거리면서 타노스의 몸을 툭 치자 온몸이 부서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랜드마스터가 승리를 확신한 순간, 그랜드마스터는 자신과 방금까지 싸우던 타노스는 매우 정교하게 제작된 타노스의 클론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당황하는 그랜드마스터의 계략을 모두 지켜보고 있던 게임 밖의 진짜 타노스는 그랜드마스터의 정신이 살아있는 게임판 자체를 파괴해버렸고, 이에 그랜드마스터는 정신이 죽어버려서 게임에 패배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6개의 인피니티 잼을 모두 모은 타노스는 자신이 드디어 6개의 잼을 얻어서 전지전능하게 되었다며 그 힘을 온몸에 축적하고 데스를 자랑스럽게 만나러 갑니다. 그런데 데스는 거대한 힘을 얻고 돌아온 타노스를 보고도 기쁜 내색도 하지 않았을 뿐더러 예전과 마찬가지로 시종을 통해서만 말을 전달하는 등 타노스의 노력은 안중에도 없는 듯이 행동했습니다. 또 그 와중에 데스는 자신의 시종을 통해서 타노스가 이룬 업적에 대해서 예, 대단하시네요 라는 투의 비꼬는 존경을 듣게 되었고, 이런 데스의 행동에 화가 난 타노스는 데스의 말을 전달하던 시종을 터뜨려버립니다. 물론 데스를 사랑하기 때문에 데스에게는 아무런 짓도 하지 않았지만 풀리지 않는 분노를 품고 옆방으로 이동해서 인피니티 웰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타노스는 눈물을 흘리며 결국 데스에게 어울리는 남자가 되기 위해 자기가 이룬 이 성공이 오히려 거짓으로 가득한 존경이나 듣는 비극적인 승리였구나 라고 하며 더 타노스 퀘스트의 이야기가 끝이 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정리해본 더 타노스 퀘스트의 모든 이야기였습니다. 실제 책보다 많은 내용이 생략되었으니까 생략된 부분까지 모두 읽고 싶으시다면 책을 구매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추천과 구독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삐맨이었습니다.